사람이 참,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하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었던가? 저는 올해로 결혼 26년 차 54살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내이고 며느리고 성인 아이 둘의 엄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늘 죄인처럼 살아왔어요. 남편은 제게 늘 그러곤 했어요.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나서질 못하냐? 우리 집안 사람들하고 수준이 안 맞잖아. 조용히 좀 살면 안 돼? 처음엔 그냥, 아, 내가 부족하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러움이라는 게 쌓이고 또 쌓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흙수저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널 주워왔다니까. 너 같은 집안 여자면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해. 결혼 초엔 그냥 견뎠어요. 아이들 때문에, 남편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정말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부터 하느냐면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반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걸 설명하려면 우선 이 26년간의 서러움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시댁 식사 자리는 언제나 저한테는 공개 처형식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난 설날이었어요. 어머니, 더 도와드릴 일은? 제가 주방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려는 순간, 됐다. 넌 손도 느리고 음식도 제대로 못해. 니네 집안이 원래 그래. 손재주가 없잖아. 그리고 시누이는 한 숟가락 뜨고는 이렇게 말하죠. 엄마, 얘가 한 거면 나 안 먹어. 언니 요리 못하는 거 몰라? 남편은요? 같이 웃었습니다. 야, 그냥 먹어. 우리 집 기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잖아.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 싶었어요. 제 편을 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또 삼켰어요. 왜냐면 그게 제 역할이라고 세뇌하며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날 마음속 어디선가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내가 왜 이 사람들 앞에서 작아져야 하지? 그 균열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금이 되어 제 삶을 갈라놓게 됩니다. 며칠 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재웠겠지만 그날은 지쳐서 그럴 힘도 없었어요. 여보,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난 그냥 당신이랑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인정? 하하, 너는 원래 그런 집안이잖아. 기대치를 낮춰야지.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며 아주 가볍게 던졌죠. 우리 집안 아니었으면 너 같은 여자 누가 데려가? 내가 불쌍해서 결혼해준 거잖아. 그 말,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혀서 한참 동안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건 저 사람한테는 시혜였구나. 그날 새벽 내내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의 말이 계속 떠오르니까요. 그런데 모든 건 그 말 한마디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가지를 더 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바로 다음 날이었죠. 여보, 보증 좀 서줘. 회사에서 투자 받아야 하는데 내 명의가 필요해. 아,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평생 이용하려고 곁에 뒀다는 걸. 보증 좀 서줘. 그 말이 그렇게 태연하게 나오더군요. 저를 평생 무시하던 그 입에서. 여보, 보증은 위험한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남편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설명해봤자 몰라. 그냥 도장만 찍어.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너밖에 없잖아, 내가. 순간 그동안 들은 모든 모욕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넌 우리 집 수준에 안 맞아. 주워왔다니까. 기대치를 낮춰야지. 그런데 필요하니까 보증을 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내가 그날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26년의 결혼 생활,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책임감. 하지만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이게 마지막 신호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안 할게.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내가 뭔데 버티냐? 니네 집안이 뭐 잘났다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래, 내가 모르는 게 많지. 이날의 거절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 됩니다. 그 주 주말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뭐 한 거니? 내가 도장만 찍었으면 우리 아들 회사 살릴 수 있었어. 시어머니의 고함은 마치 제 귀에 번개처럼 꽂혔어요. 며느리가 그 정도 배려도 못하냐?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얻어간 게 얼만데? 얻어간 게 제가 진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회사 큰일 났어. 투자자 빠졌대.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공감이 안 됐어요. 왜냐고요? 결혼 26년 동안 내가 힘들 때 남편은 단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으니까. 며칠 뒤 남편 회사 앞에서 기자를 따라가는 남편을 봤어요. 대표님, 이번 투자 사기와 횡령 의혹 사실입니까? 남편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술에 취해 문을 쾅 닫으며 들어왔어요. 다 내 때문이야. 도장만 찍었으면 됐잖아. 너 같은 여자가 날 망친 거야. 평생 무시당하고 살아왔지만 그 말은 참 이상하게도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래, 이제 끝이구나. 남편이 다시 보증을 요구했고 제가 또 거절하자 남편은 제 가족에 대해 캐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너네 식구들은 왜 안 보이냐? 결혼식 때도 조촐하고 너네 아버지 뭐 하셨다고 했지?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작은 가게 하셨다고 했잖아.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죠. 그래, 맞아. 그 정도 수준이니까 너 같은 애랑 결혼한 거지. 하지만 제가 한 말은 가짜였어요. 남편이 알게 된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죠. 저는 20대 때 집을 뛰쳐나오듯 나왔어요. 왜냐면 제 아버지는 대한민국 재계 3위 그룹 창업주였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 이름을 숨기고 싶었어요. 사랑도 결혼도 순수한 마음으로 선택하고 싶었고 돈으로 평가받기 싫었고 그래서 26년을 남편과 시댁에게 흙수저 취급받으며 살아온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 연락해야겠다. 26년 만에 아버지 저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 맞니? 아버지는 울고 계셨어요. 제가 떠난 뒤 수십 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시더군요. 힘들었구나. 얼마나 참았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엉엉 울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일 내 시댁 사람들 좀 보자. 다음날 아버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우리 집 앞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자 비웃으며 말했어요. 누구세요? 뭐 하는 분이시죠? 아버지는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어요. 그룹 창업주 회장 민도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 진짜? 어르신이? 아버지는 그제야 말했어요. 제 딸한테 평생 어떤 말들을 하셨는지 제가 다 들어도 되겠습니까? 남편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 아버님 그게. 아버지는 단호하게 끊었어요. 부르지 마라. 난 내 아버지 아니다. 그날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가져온 서류에는 남편 회사의 횡령, 사기, 은폐 정황까지 모든 게 정리돼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합시다. 남편은 다급하게 제 손을 붙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26년 동안
내가 했던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자고. 나도 수백 번 말했어요. 남편은 울먹였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 제발 한 번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내가 약할 때는 짓밟았고 강해지자 두려워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날 저는 이상하게도 홀가분함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말했죠.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돈, 그거 다 내 거였다. 내가 원하면 회사 한두 개쯤 맡겨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저를 다시 찾고 싶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저는 아버지 그룹의 사회공헌재단에서 중년 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맡게 됐어요. 사람을 도울 때 내 마음도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은 지금도 후회하며 저를 찾아오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평생 모욕받고 살아온 내가 결국 나를 찾아낸 날이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인생은, 반전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